자, 고등학교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아마 성적표가 나왔을 겁니다. 성적표 보시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충격 먹지 않으셨습니까? 아,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머,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애가 성적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내려갈 겁니다. 이게 지켜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중학교 때 성적 90점대 아이가 A를 받았어요. 이거 등급의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 아이는 원래 내려가야 되는 학생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성적이 90점대 초중반 정도가 나왔던 우리 아이인데, 그래서 올 A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는 공부를 좀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학교 90점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학교 보편적인 A등급이라 그래요. 저희가 A가 보통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조금 학교가 관리한다 싶으면 한 21에서 25% 정도를 A를 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통 30%대입니다. 33 정도, 한 35, 그 정도 아이들이 A등급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거는 A라는 성적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점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30%라는 이 등급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나눕니다. 4% 이내 안에 들면 1등급, 4%에서 11%면 2등급이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학교는, 고등학교는 1등급이 4%고요. 2등급이 4에서 11%, 3등급이 11에서 23%고요. 4등급이 23에서 40%인데,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A등급이 30% 안에 들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90점대 초반이 나와서 우리 아이가 거의 30% 끝물에 걸렸다고 치겠습니다. 그 아이는 고등학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4등급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시죠. 오, 이게 말이 돼? 우리 아이가 4등급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문제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컨설팅 할 때도 얘기하지만 중학교 학부모님들 설명할 때도 내려갈 겁니다. 중학교 성적표 제대로 분석 안 하시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려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성적표가 나왔을 때 원점수와 등급을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는 이제는 더 정확하게 학생을 분석하고 성적표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지 안에, 그러니까 시험지 안에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뭘 실수를 하고 있으면 뭐가 약한지를 정말 세밀하게 따져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학원에다가 맡겨놓고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그냥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오릅니다.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짧아요. 그리고 배워야 되는 것들을 항상 반복을 시키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학원에서 그냥 하면 계속 돌려먹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험을 봐오죠. 근데 고등학교는요, 시험 범위가 일단 엄청나게 늘어나요. 3배에서 심지어는 60배까지 늘어나고요. 그리고 학업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왜 빠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워야 될 걸 2년 안에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뭔가 새로운 거 배운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 수능 특강이나 EBS 교재 갖고 돌려먹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하나 진로 선택 과목 갖고 더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2학년 때 모든 학업이 끝나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엄청난 속도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볼 수 없다라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학업 성적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왜 고등학교 올라가서 떨어진 거야? 라고 판단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아, 너 공부 좀 하라 그랬잖아.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등급이 무너졌다라면 왜 무너졌고 뭐가 문제며 우리 아이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성향이나 계획 같은 것들을 다시 철저하게 짜셔야 돼요. 그거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적표의 점수만 보지 마시고요. 시험지를 보십시오. 시험지를 봐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성향의 문제가 약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기를 갖고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중학교 보편적인 A의 30%는 4등급이고요. 이 학생은 반에서 지금 아마 5등, 8등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5등에서 8등 하면 보통 3등급 정도가 뜨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 아이가 8등이에요. 8등인데 3등급이 떴다 치겠습니다. 4등급이 떴어요. 이게 가능한 게 고등학교입니다. 이게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우리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4등급짜리 학교인데 반에서 8등을 했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8등이 4등급이 또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인원이 없어서 그래요. 저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반에 한 반에 58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8등과 지금 학교에 아마 아이들이 30명대, 한 27명, 8명, 한 33명 정도, 그 정도가 하나의 반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과 우리 아버님들 저 학교 다닐 때 그 개념을 갖고 이걸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에서 8등한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요, 반에서 8등을 했는데 5등을 했어요. 5등하면 보통 3등급 대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반에서 5등을 했는데 컨설팅 하러 갔더니 컨설턴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대학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부터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가 어떤 곳이고 고등학교 성적표는 도대체 무엇을 품고 있으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0등 안에 든다라 그래서 옛날처럼 공부를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다시 말하지만 반에서 5등, 8등 하는 아이들 3, 4등급 정도 뜨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어디 가나요? 국민대학교가 도전권인 겁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도 도전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아이 반에서 공부 좀 하는데 왜 이래? 이게 전체 인원을 따져보고 예전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수시를 6장을 주고 정시를 3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을 집어넣어서 줄을 세운 게 아니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6개씩 대학교를 먹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왜? 위에 정교권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중학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성적을 보고 망연자실하지 마시고 충격받지 말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가 뭘 못하는지를 빨리 찾아서 맞춤 형식의 계획을 세워서 나의 자기주도적 공부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저희가 되게 많이 설명을 해드려도 중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중간고사 끝나면 설명을 해드리는데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인정하실 거 인정하시고 제대로 분석한 다음에 지금부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성적표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 중간고사를 못 봐왔어요. 중학교 때 그 정도 실력이었던 겁니다.